하겠습니다. 사전에 공지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지공대사입니다. 지공대사가 뭔지 알죠? 지하철 공짜로 타는 남자. 그래서 제가 올해 나이가 58년 개띠 67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날 너무 함부로 살아가지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해가지고 잇몸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이빨 대공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임플란트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4월 첫째 주에 공사가 마치는데 그럼 오늘까지만 좀 고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듣는데 좀 불편이 있을 것 같아요. 발음이 좀 세고 그러니까 좀 죄송합니다. 첫 만남이 좀 이렇게 사스해야 되는데 좀 죄송하고요. 또 사회자로부터 너무 과분한 상처를 받아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한 학기가 될지 2학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하고 시를 통해서 아주 귀한 인연을 맺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광영스럽고 또 소중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속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대략 세 가지를 가지고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언어의 전현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낯설게 하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성, 그리고 네 번째 시간 있으면 이렇게 다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저하고 계속 대부분 만날 텐데 오늘 하다가 다 못하면 또 다음에 하면 됩니다. 너무 이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거 강연 시작하는 이 장소에 대한 인상부터 시작하는데 안 할 수는 없었고 짧게 하겠습니다. 한번 이름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저는 처음 와봅니다. 이 금정은 많이 왔고요. 그 다음에 평촌도 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삼보는 굉장히 이름이 삭삭하고 인상적인데 왜 저를 이렇게 그동안 안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다 보니까 이름처럼 아주 깨끗하고 도시가 뭔가 새롭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앙도서관도 시설이 아주 현대적이고 좋았고 그래서 삼본시에 사는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시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 예상하면 됐죠? 언어의 전이 현상으로서 그러면 공부를 할까요? 언어의 전이라는 게 뭔지 전이. 전이라는 말은 A에서 B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바뀐다. 그러니까 언어가 A 현상에서 B 현상으로 바뀌는 거. 언어의 전이 현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시인의 자질은 언어의 전이 현상을 제대로 구사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감히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언어의 전이 현상을 잘 배워두시면 다른 사람이 기성 시인들이 쓴 시에 이런 기전이 나왔을 때 예전과 다르게 주목하면서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럼 언어의 전현상이 뭐냐?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원래 쓰였던 자리에서 자리를 이동해가지고 딴 자리에 가서 쓰이는 겁니다. 딴 자리에 가서 쓰이는 현상이 언어의 전현상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언어의 전현상을 많이 쓰고 있어요, 사실은. 자, 예를 든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의상은 뭐 이렇게 튀는 의상이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이 옷을 굉장히 요란하게 입었어. 빨간색에다가
바지는 노란색에다가 이렇게 입고 왔어요. 좀 이상한 것이죠. 이렇게 입고 오면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지요. 아유, 당신 옷 색깔이 튄다.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네. 들어본 적 있죠? 네. 네. 그러면 튀다라는 말, 튀다. 이 튀다라는 동사는 주로 언제 쓰는 겁니까? 원래 쓰였던 자리는 언제예요? 원래 쓰인 자리는 뭐예요? 공이 이거 잘 안 나오네. 공이 튄다. 공이 튄다. 들어봤죠? 네. 네. 또 우리 콩 볶을 때 콩알이 튄다. 깨알이 튄다. 이렇게 쓰죠? 네. 네. 그런데 지금 옷은 원래는 옷에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튀다라는 단어가. 이해되세요? 네. 네. 옷 색깔이 쓸 수는 없잖아. 옷 색깔이 쓸 수가 없어. 기름이 아니잖아요. 또 공이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옷 색깔이 튄다라는 표현을 예전에 처음 썼을 때는 굉장한 신선한 충격을 받을 거예요. 야, 이거 굉장히 시적 표현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런 표현 너무나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써왔기 때문에 지금 새롭지가 않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 차민님도 많이 오셨는데 제가 교회 안 다닙니다. 되게 이제 시댁 가서 명절 때 시댁 갔다 오면은 친구들 사이에 시댁 욕을 하죠. 시댁 욕을 하고 막 그런데 그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나 시댁 가서 말이야 물 먹고 왔어. 이런 얘기. 물 먹었다. 그럼 가서 뭐로 물 많이 먹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뜻이에요? 아니요. 그럼 무슨 뜻이야 그게? 나 물 먹고 왔어? 이런 얘기는 무슨 말이야? 나 시댁 가서 망신살 당하고 왔다. 이런 얘기죠?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았다. 또는 시누이한테 뭔가 잔소리를 듣고 왔다. 뭔가 안 좋은 일을 겪고 왔다라는 그러한 느낌, 심리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죠? 물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먹었다는 얘기도 원래 쓰이는 자리 지금 안 쓰고 딴 데가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네. 이것도 시적 표현이에요. 시적 표현. 그리고 이런 말도 하죠. 그가 떴다 하면 시끄러워. 그런 말 들어봤죠? 네. 그럼 뜨다라는 동사도 주로 어디서 쓰인 겁니까? 배가 뜨다. 배가 뜨다. 이해됩니까? 네. 나뭇잎이 뜨다. 물에 뜨다. 근데 사람이 마치 나뭇잎이나 배처럼 떴다 하면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것도 언어의 전현상입니다. 아시겠죠? 또 여러분들이 왜 아들이 군대 갔을 때 또는 뭐 자식이 이민 갔어. 그러면 이런 말 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 아들이 자꾸 눈에 밟혀. 눈에 밟히다는 말 많이 썼죠? 네. 네. 눈에 없이 밟혀. 발에 밟히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시적 표현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좀 예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지금 뭐야? 언어의 전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히든 스킬에서 사람들이 지금까지 생활 속에서 쓰던 언어의 전연성을 쓰면 안 돼요. 이제는 만들어 써야겠죠. 오케이? 네. 만들어 쓰면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시적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사례를 살펴볼게요. 맨 먼저 송찬호의 나비라는 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비. 송찬호의 나비. 자, 여기 글자 보입니까? 네. 한번 읽어볼게요. 나비는 순식간에 제크나이프처럼 날개를 접었다 펼쳤다. 도대체 그에게는 그 의인화 있어요. 나비에게는 삶에서의 도망이란 없다. 다만 꽃에서 꽃으로 유유히 흘러다닐 뿐인데
수많은 분이 시켜오는 환한 대낮에 나비는 꽃에서 지갑을 훔쳐졌다. 한 동시풍인데 잘 썼어요. 그죠? 뭐 내용이 심오한 건 아닙니다. 시는 뭐 내용이 심오하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야. 그 시적 표현이 압도적이거나 신선하거나 새로울 때 좋으니까 탄생하는 거지. 무슨 뭐 내용이 심오하거나 물론 뭐 그러고까지 갖춰진다면 더 좋겠지만 여기 1년을 가지고 보면은 테크나이프하고 나비 사이에 공통점이 있죠. 순간성, 찰나. 테크나이프도 이게 버스를 누르면 칼이 납사 들어가죠. 빠르게. 나비도 날개를 정확하게 펼치는 것이 굉장히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뭐가 들어있어요? 유사성. 발음이 또 되기 시작합니다. 뭐 그냥 듣는데 들어오긴 들어오죠? 네. 잘 들립니다. 자, 1년이 이런 것을 우리가 비유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한다고요? 비유. 비유. 공통점이 있잖아요. 비유는 두 가지 이상의 대상 사이에서 유사성이 존재할 때 비유가 형성돼요. 오케이? 네. 근데 이거 뭐 기본적으로 다 아는 것들이지만 혹시 모르는 분에서 설명한다면 비유에도 두 가지가 있죠. 모양과 형상이 유사할 때, 모양과 형태가 유사할 때, 그 다음에 내용과 성질이 유사할 때 이렇게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돌아가신 시인 중에 그 천상병 시인이라고 있어요. 천상병 시인 들어봤죠? 네. 그분이 아주 그 천상 시인이고 아주 그 맑은 영혼, 자발적 가난을 실천하다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그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 생기신 건 좀 섭섭하죠. 그래가지고 고은 시인이 뭐라고 천상병 시인을 비유했냐면 천상병 시인은 잘못 말린 해산물 같다. 얼굴이 두개졌어. 여러분들 그 네이버 쳐보세요. 아주 절묘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천상병 시인의 얼굴과 잘못 말린 해산물 사이에 유사성이 있으니까 이 비유 쓴 거죠. 이해됩니까? 네. 어떤 유사성? 구겨졌다. 구겨졌다라고 하는 형태가 유사하다. 이해되죠? 네. 네. 하늘에 흩어진 별들은 티밥 같다. 티밥. 형태가 유사합니다. 티밥하고 별하고. 일본의 그 저명한 비평가, 세계적인 비평가 가와타니 고진이라는 비평가가 있는데 그 비평가가 일본 근대 문학의 기원이라는 아주 훌륭한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그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풍경이란 주체 내면의 정서, 경험 등에 의해서 주체 내면의 경험과 느낌, 정서 느낌 또는 경험 등에 의해서 굴절되어 나타납니다. 굴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풍경이라 하더라도 주체 내면의 정서나 경험, 느낌이 다르면 다르게 표현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아까 내가 하늘에 흩어진 별들은 티밥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주체 내면의 경험 속에 배고픈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현재 배고픈 정서, 느낌이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사랑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표현 안 해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사랑에 빠진 사람은 별이 하트 같다. 다른 걸로 표현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그 가르사님 분이 저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비유도 자기가 살아온 경험만큼 쓰는 거예요. 경험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쓴 문체는 그것이 뭐 세련됐든 소박하든 속일 수가 없습니다. 문체는 그 사람의 세계관이고 가치관이고 역사관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정도, 그거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자, 우리는 지금 송창호 시를 가지고 언어의 전현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도대체 나비에게는 삶에서의 도망이란 없다. 요거요. 흘러다니다. 흘러다니다의 기본형은 흐르다죠, 흐르다. 흐르다. 아니, 나비가 물이야? 어떻게 흘러다닙니까? 흐르다는 동사는 물이 흐르다, 기름이 흐르다, 액체와 관련이 있죠. 이해됩니까? 네. 근데 나비는 지금 액체가 아닌데 흘러다닌다고 표현했죠. 그러므로 이게 시적 표현입니다. 이게 언어의 전현상. 이게 들었기 때문에 이 시가 더 좋은 시가 된 거예요. 마치 나비가 이렇게 날아다닐 때 보면 그 유연한 동작 때문에 흘러다니는 것 같아요. 옥서. 오케이? 네. 그런데 이렇게 쓰면 안 돼. 비둘기가 이 나무에서 저 나무까지로 흘러다닌다. 안 돼. 그것은 우리가 읽었을 때, 썼을 때 그것이 개연성이 있어야 돼. 그런 뜻이에요. 오케이? 네. 비둘기는 걸레뭉치처럼 휙 지나가죠. 그냥. 지저분하니까. 수많은 눈이 지켜보는 환한 대낮에 나비는 꽃에서 지갑을 훔쳐냈다. 지갑이 뭘까요? 꿀. 훔쳐낸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지금 뭘 배웠죠? 언어의 뭐야? 전연성. 지금 성찬호는 자기가 창조한 거예요. 자기가. 우리 옛날부터 쓰던 거 갖다 쓴 게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언어의 전연상을 오늘 배웠죠? 그럼 앞으로 쓰면 돼요. 이해됩니까? 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태어난 곳이 어디냐면 지금은 서울 롱페에 사는데 뭐 여러분이 적어서 좋습니다. 충남 구역은 석성면 현내리 396동 거기서 나고 태어났는데 지금도 이제 가끔 고향을 갈 때가 있어요. 고향을 갈 때가 있는데 여름에 가게 되면 시골 논두길을 걷게 되죠. 그럼 뭐 6월달, 7월달 되면 개구리 울음이 아주 엄청납니다. 오케이? 예. 근데 거기를 지나갈 때 개구리가 문홈에서 길 밖으로 튀어나왔다. 이렇게 쓰면 시가 아니야. 그럼 누구나 쓸 수 있죠. 사실적 표현이고. 그럼 뭐가 튀어나와야 되냐면 개구리 울음소리가 튀어나와요. 그 보이지 않죠. 울음소리는 물론. 개구리 울음은 사물이 아닌 것이 튀어나와. 그러므로 지금 나는 언어에 무슨 현상을 쓴 겁니까? 좋은 현상을 쓴 거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밑줄 그어놓고 외우고 벤치마킹하고. 토마스 만이라는 독일의 유명한 작가, 노벨문학 수상도 하시고 그런 만이상도 쓰고 토니오와 크레그라는 중편도 쓰고 아주 훌륭한 작가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작가란 소매치기와 같다. 소매치기. 소매치기가 뭐 하는 사람이죠? 직업이? 남의 것을. 근데 소매치기가 훔치다 들키면 소매치기 자격이 있어 없어? 없어. 감옥 가야죠. 작가는 남의 것을 훔치다 들키면 안 돼. 안 들키면 훌륭한 작가입니다. 오케이? 네. 그런데 이게 내가 들키지 말라는 것이 남의 걸 표현하는 뜻이 아니에요. 표현하면 들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잘 안 들켜요. 왜냐면 유명 작가가 잘 들키니 무명 작가는 빽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 토마스 만이라는 작가가 그 말을 한 것은 남의 작품을 내 것으로 소화시켜서 표현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지 갖다 쓰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케이? 네. 우리 동업자들은 남의 시를 몰래 잘 갖다 써요. 안 들키게. 그래서 딱 보면 압니다. 아, 이건 내 거 갖다 썼구만. 근데 우리 동업자 윤리는 뭐 그런 정도는 낯으니까 서로 봐줍니다. 아주 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공부할 적에 벤치마킹 잘해야 돼요. 또 영국의 1930년대 모더니즘의 기수 엘리어트 들어봤죠? 네.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훌륭한 시가 훌륭한 시를 낳고 훌륭한 시인이 훌륭한 시인을 낳는다.
독서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아시죠? 네. 그 다음에 그 버전, 이재무식 버전이에요. 훌륭한 시인은 남의 시를 훔치되 들키지 않는다. 이렇게 들키지 않게. 그것은 뭐예요? 체화시키라는 뜻이에요. 체화. 내 것으로 만들어서. 알겠죠? 오늘 전연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늘 이거 언어의 전연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얘를 좀 많이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이제 언어의 전연상을 여러분이 공부하고 나서는 다른 사람의 시를 읽을 적에 그냥 옛날처럼 내용 파악하고 이렇게 읽지 않고 이 표현에 이제 주목을 하게 될 거야. 이 시는 여기에서 언어의 전연상을 썼구나. 이게 좀 기가 막히구나. 나서 써야지. 어떤 충동감이 생기겠죠. 시를 남의 시를 잘 읽는 사람이 잘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고등수학이 어려우면 자기를 탓해요. 내가 수학에 좀 그쪽이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또는 뭐 추상미술이 어려우면 내가 거기에 교양이 좀 소양이 좀 부족해. 배경지식이 없어. 하다못해 클래식이 적용이 안 돼도 내가 클래식에 대한 학습이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자기를 탓하는데 시가 조금 어려우면 꼭 시를 욕합니다. 왜 이렇게 튼 거야? 왜 다른 것들은 자기를 탓하면서 시가 조금 어려우면 시를 탓해요? 여러분도 시도 대중음악과 클래식과의 차이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순수문학, 클래식을 공부하는 겁니다. 너무 쉬운 시만 찾지 마세요. 물론 내시는 쉽지만 습니다. 쉽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물론 요새 미래파 시는 저도 싫어요. 이해가 안 가요. 그건 뭐 외계인들이니까 우리하고 인간 종류가 달라. 그런데 그동안 순수 선영 시인들이 쓴 거 이런 기영도 시도 못 읽고 나이도 시인의 시도 못 읽고 송찬호 시인의 시도 못 읽어낸다면 그럼 여러분 탓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너무 대중시만 찾지 말고 그래서 그것을 차근차근 공부를 해나가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나하고 같이 공부를 해나갈 텐데 얘기가 좀 순서가 없습니다만은 시의 구성요소를 잘 알아야 돼요. 이미지가 뭔지, 비유가 뭔지, 상징이 뭔지, 반어와 역설의 차이점. 반어도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언어적 아이러니, 낭만적 아이러니, 내적 아이러니, 구조적 아이러니. 이렇게 네 가지 종류 차이를 다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알레고리가 뭔지, 그 다음에 구성이 뭔지, 그 다음에 시점과 거리가 뭔지, 또는 패러디가 뭔지, 이런 걸 다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이걸 창조적으로 시창작에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배경 지식은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쓰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쓰려고. 이것은 마치 뭐냐면 바둑의 정석을 공부하지 않고 내기 바둑만 쓰는 게 내기 바둑. 내기 바둑을 가지고는 프로가 안 돼요. 정석을 배우면 내기 바둑에서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 공부를 하다 보면 저는 이제 이런 강의를 한 30년 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냥 나 뭐 대충 썼는데 선생님한테 시 배우면서 더 시를 못 쓰겠다. 왜냐면 아니까 두려운 거야 이제. 그동안에는 막 써냈거든.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못 버릇을 가르쳐가지고 무조건 칭찬합니다. 무조건. 잘 썼어. 그리고 밥사람이 있었고. 근데 나는 이제 좀 정직한 편이에요. 정직한 편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상처받고 다음부터 안 나오고 그래. 네? 자, 언어의 전연상 두 번째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누구시냐면 박재구의 삼평역에서 굉장히 유명하죠? 이 시를 통해서 언어의 전연상을 이번 시간에 확실하게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춘문예 역사상 가장이라고까지는 아니더라도 학생 굉장히 유명한 시예요. 신춘문예에 당선된 작품이라고 해서 다 좋은 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는
되게 유명하죠. 곽재고 시인의 대표작입니다.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옛날에는 증기기관차가 이게 기차가 시간을 잘 못 지켜. 근데 요즘은 디젤 기관차라 비교적 잘 지킵니다. 80년대거든요. 시대 상황이.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 눈이 쌓이고 흰보라 수석꽃. 이거 잘 파악해야 돼요. 흰보라 수석꽃. 왜 흰보라 수석꽃일까? 혹시 아는 분 얘기하세요. 지금 이 화평역이라는 기차역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역이야. 사실 곽재구 시인이 만든 역이에요. 상상 속에서. 근데 아마 시골역입니다. 내용은. 근데 80년대이기 때문에 이 탐이 좀 귀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톱밥난로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뭐 간이역 정도 되겠죠. 중앙에 톱밥난로가 타고 있어. 그 톱밥난로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면 주황빛입니다. 무슨 빛? 주황빛. 주황빛은 어떤 색깔이야? 주황. 홍시야, 홍시 색깔. 홍시 색깔이 주황빛이죠. 그러면 대합실 유리창을 경계를 해서 이 바깥에는 뭐가 내리고 있죠? 그럼 무슨 색깔이? 이 색깔이? 흰색. 그리고 이 대합실은 무슨 색깔이에요, 지금? 주황색. 그럼 이 유리창은 흰색과 주황색이 섞일 가능성이 있죠. 이해됩니까? 네. 색깔이 섞일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게 보라색이야. 흰색과 주황색이 섞여서 보라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라색 하니까 희귀는 뭐가 떠올랐을까? 수석꽃. 수석꽃의 색깔이 보라색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흰, 보라, 수석꽃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오케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가 우리가 섬세하게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기차역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유리창 바깥에는 흰 눈이 된다. 대합실화는 주황빛이다. 그러면 유리창을 경계해서 이쪽은 이 유리창이 두 가지 색깔이 섞일 수가 있겠다. 보라시라. 보라는 수석꽃고 아닙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금음처럼 몇 손 졸고 이게 이제 속달 금음달이야. 다음날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거죠. 뭐 구정으로 봐도 되고 음력으로 봐도 되고. 그리고 이 졸다라는 동사와 금음하고 잘 어울리죠. 초승달처럼 졸고 안 어울려. 이해됩니까? 네. 이것도 이렇게 어울려야 된단 말이에요. 닮았어. 금음달하고 졸다 닮은 거예요. 아까 나 비유 중에 형태와 모양의 유사성만 얘기하고 내용 성질의 유사성은 예를 안 들었죠? 네. 그럼 얘기를 해줘야지. 지나가는 거예요. 내용과 성질의 유사성을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생활은 촛불이다. 뭐가 촛불이라고? 생활. 여러분들 생활과 촛불은 모양이 같은 건 아니죠? 네. 왜냐하면 생활은 뭐니까? 관념어니까. 추상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생활을 본 사람 있어요? 안 보이잖아. 그러면 뭐가 이상한 겁니까? 모양이 이상한 건 아니죠. 내용이 이상한 거예요. 그럼 어떤 내용? 언제 꺼질지 몰라요. 촛불도 언제 꺼질지 모르고 우리 생활도 언제 꺼질지 모릅니다. 이해됩니까? 네. 네. 울리백이라는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사는 사회는 고체 사회가 아니라 액체 사회다. 물살이가 없다. 그럼 무슨 뜻일까? 액체 사회는 우리의 삶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미래를 짐작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비유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금음처럼 졸다 같은 것도 이거 내용상 유사한 비유야. 형태가 이상한 게 아니고.
몇천 감기에 굴러기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툭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뭐 여기까지 내용은 뭐 사실적인 표현이야. 사실적인 묘사야. 그러니까 별로 뭐 그렇게 시적인 표현이 별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다면 산행, 흰모라 수석꽃 요 대목이 좀 시적이고 나머지는 뭐 그냥 평범한 일상적 서술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참 좋죠.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요 적셔두고라는 것이 바로 언어의 전현상이다. 적시다라는 것은 동사잖아. 적시다. 그렇죠? 그럼 적시려면 어디? 액체에 적셔야잖아. 물에 적시지. 근데 지금 이게 불빛이 액체가 아니잖아요. 이해됩니까? 네. 그런데 불빛에 적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시가 된 거예요. 불빛을 쬐다라고 하면 시가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청색은 왜 청색일까요? 추우니까. 추우면 얼면 손등이 불생생하지. 그래서 청색에서는 춥다라는 것을 뜻하고 추운 손을 불빛에 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퀴즈 들어갑니다. 퀴즈. 시에 관련된 퀴즈. 우리 어렸을 때 막 달리다 넘어지면 물 까지죠? 물 까지면 뭐 발랐죠? 아까 이렇게 빨간색 발랐죠? 마음이 까지면 뭐 발라야 돼? 마음도 까질 수 있잖아. 시니까 마음이 까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고속의 능력을 바르면 돼요. 아시겠죠? 네. 이게 시야. 이런 게 시라고. 그리고 우리 아들이 군대 갔을 때 이놈아가 그 2년 사귀다 그 여친한테 치였어. 그래가지고 군대를 가는데 내 가슴이 찢어지더라고. 왜 찢어지냐면 나도 옛날에 실현을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라 3번이나 당했어요. 그 심정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실현당하니까 내가 당하고 싶어. 오히려. 그래서 이제 애가 군대 갔는데 요즘은 군대가 좋아가지고 훈련 일정이 카페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게 카페에 편지를 보낼 수가 있어. 편지. 근데 다른 부대원들은 이제 여친들이 보낼 거 아니에요, 편지를. 근데 우리 집사람은 괜히 남자 같아요. 관심이 없어. 훈련소 보낼 때도 나만 울었지 우리 아내는 안 울었어. 너무 남자 갔다 와야지 보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카페에다가 대신 편지를 많이 썼어요. 근데 내 편지가 내어만에서 제일 많이 읽혔다는 거야. 그래서 그 같이 훈련받는 병사들이 훈련이 끝나는 날 부모들하고 상봉하잖아요. 네? 한 5명이 우르르 나한테 왔다니까. 나 보고 싶다고. 궁금하다 이거야. 그리고 걔들이 따로 4명인가 나한테 편지를 보냈어. 그러니까 이게 시인의 표현이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그러냐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태면 아들아, 날이 추우면 햇빛을 쬐거나 난로를 쬐야 되지만 마음이 추울 때는 사랑을 쬐거라. 이거 시적이잖아, 그렇죠? 그럼 이게 다 뭐야? 언어 전현상이야. 사랑을 쬐다. 이해되죠? 네. 여기도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시에도 풍경도 바르고 풍경도 쬐고 이런 게 다 시적 표현이란 거예요. 날씨가 꾸준히 추워. 거리를 걸어가다가 너무 추워서 힘들어. 그걸 시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추위가 우거져서 이렇게 추위가 우거진 거리를 오다 보니까 힘들었다 이거야. 우거지다라는 동사를 습해만 쓰지 말고 이러한 표현. 얼마든지 우리는 창의적으로 언어의 전유현상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시를 읽으면서 배워가지고 내가 쓰는 말이야. 내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쓰면 그게 이런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뭐가 됐어요? 청색의 손바닥에 불쑥에 적셔서 없기 때문에
언어의 전연사 지적편이 되었다.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근데 난 이 부분이 참 좋더라고. 뭐냐면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붙이셨습니다. 아 여기 아니다. 다음 여기 산다는 것이 때로는 술에 취한 듯 한 그룹의 굴비 한 광준의 사과를 만작거리며 귀향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이라는 개념 정의는 유클리드 기하학도 내릴 수가 없고 첨단 과학도 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인간 실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첨단 과학이 해결 못합니다. 뭐 그리움을 갖다가 첨단 과학이 해결할 수 있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기다림을 해결할 수 있어요? 설레임을 해결할 수 있어요? 인간 실존과 관련된 재반 정서,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은 인문학밖에 못해요. 그 인문학 가운데도 시, 소설, 문학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문학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 발전. 그런데 여기 지금 시적으로 인생을 표현했어요. 여러분들도 이 박재모 시인의 경우처럼 내 나름대로 한번 인생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시적으로. 뭐 여기 귀향하는 요 한두릅에 산다는 것이 때로 술에 취한 한두릅에 굴비에 한준의 사과를 만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케 한다. 이렇게 지금 박재모 시인은 인생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시적 표현을 통해서 인생론을 펼쳤어요. 왜 죽을 때 남기는 걸 뭐라 그래 우리가? 유언 말고 유서 말고요. 아니 비명. 왜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 있잖아. 내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몰랐다. 들어봤어요? 네. 묘비명. 그만 또 선택적 장애고. 근데 그 묘비명 가운데 제일 멋있는 분이 있어. 내가 볼 적에. 그게 누구냐면 중광신입니다. 중광신이 뭐라고 했냐면 괜히 왔다 간다. 괜히 왔다 간다. 멋있어요. 그쵸? 도사.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 돌아가셨다는 말 쓰죠? 왜 돌아가셨다고 할까? 그렇죠. 우리가 왔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갔다는 얘기는 온 것을 전제했다. 온 곳으로 다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표현으로는 집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는 겁니다. 앞에 나온 집은 물리적 거처, 뒤에 나온 집은 죽어서 가야 영원한 안식처. 이런 집이죠. 자, 이 시간 이후부터 한번 여러분들 묘비명 한번 써보세요. 묘비명. 중광 스님처럼 한번 써보세요. 괜히 왔다고. 다음에 쓴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사륵사륵 눈꽃은 쌓이고. 입술 담배 연기는 뭐냐면 겨울이잖아. 겨울이면 입에서 김이 나오죠. 그 입김을 갖다가 입술 담배 연기라고 한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입술 담배 연기. 사륵사륵 눈꽃. 눈도 이렇게 냄새가 이쁘잖아요. 똑같잖아. 그죠?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이 화음에 이게 참 좋은 거야. 눈꽃이 화음. 화음은 음악이잖아. 음악. 근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송창식의 밤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밤눈. 이게 돌아가신 그 최인호 작가가 쓴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사를 썼다는데 이걸 송창식 가수가 불렀어요. 아주 좋아요. 이 노래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들을 때는 부부가 같이 들으면 안 되고 혼자 들으세요. 혼자 고독을 즐기면서 옛날 애인 떠올리면서 아시죠? 근데 저기에서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눈 오는 소리가 들려. 눈 오는 소리가.
여러분들 듣는 소리가 진짜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에 가요. 그런데 시인은 능청맞게 그림을 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눈꽃의 화음. 뭐 눈이 내리는데 어떻게 음악 소리가 들려? 이 정신병이라고? 환청이야? 그러나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걸 의심하면 안 돼요. 너무 멋있죠?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우리는 뭐 이게 화음이면 음악이잖아요, 음악. 그럼 들어야지 어떻게 적셔? 역시 언어의 무슨 현상입니까? 연현상. 오늘 막 귀가 아프게 쓸 거야. 다다음 주에 만나면 또 몰라. 다 까먹어. 그래서 문화센터가 올려야 된다니까요? 이게 설득되는 거예요. 왜냐면 잊어버리니까. 늘 새롭잖아. 그치?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서론인데 단풍잎 같은 연잎에 착창을 달고 이거 서정적이죠. 멀리서 이거 방기차가 보면은 기차의 봉체 보여요 안 보여요? 멀리서 밤에 안 보여. 그럼 뭐만 보일까? 불빛. 그 불빛이 멀리서 보면 단풍잎 같다. 이걸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뭐라고 나왔어? 달려간다고 하고 뭐라고 했어 지금? 흘러가. 방기차가 물이요? 흘러가게?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방기차를 멀리서 보면 기차의 봉체가 보인다고 했어요? 안 보인다고 했어요? 안 보이죠? 그러면 멀리서 보면 뭐만 보이죠? 불빛. 불빛이 막 달아가요. 그 불빛이 마치 물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불빛이 흘러간다는 뜻이겠지. 근데 그 불빛의 주체는 누구니까? 기차잖아. 그 기차는 흘러간다라고 나온 거야.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네. 그럼 여기서도 뭐가 나타났어요? 언어의 무슨 현상?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야. 그리웠던 순간을 호명 부르면서 나는 한 줌의 눈물이라고 했어요. 원래 눈물이 아니고 톱밥이겠지. 톱밥. 근데 앞에 톱밥 던졌는데 또 던지면 안 돼. 이번엔 바꿔줘야지. 그리고 그리웠던 순간을 떠올리니까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나죠? 첫사랑 아니야 대부분. 예? 부인하고 비교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갑자기 눈물로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톱밥을 던지면서 이걸 눈물로 바꿔서 표현한 겁니다. 불빛 속에 던져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아주 놀라운 서정의 세계를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 시가 뭐 전체를 다 썼습니다만은 지금 언급했듯이 군데군데 보석처럼 뭐가 바뀌었죠? 언어의 무슨 현상? 전현상이 바뀌었다. 그럼 여러분들도 물론 모든 시가 다 언어의 전현상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급적 언어의 전현상을 신경 쓰면서 표현을 해준다면 지금과 다른 표현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스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몇 시에 시작했죠? 수업? 10시 반. 몇 시 반? 지금 1시간 다 된 거 아니에요? 네. 시간 쉬었다 할까요? 네. 오늘 제가 3가지 약속했는데 3가지도 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냥 오늘 맛보기 강의니까 오늘 한꺼번에 다 해주면 또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유혹을 해야 돼. 나머지 궁금해서 또 나오죠. 네, 그러면 10호까지